김영철 씨는 가만히 펜을 들었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와 헤어진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에 서명을 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선택지는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겨울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신 시어머니.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했고 가정간호사를 고용하거나 요양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내 박미영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못해, 내가 간병할 수 없어. 처음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격과 피로가 섞여 있으니까요. 영철 씨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도 이제 60대 후반이고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내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 집에 올 때부터 나를 못마땅해 하셨잖아.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날 친딸처럼 본 적이 없으셨어. 왜 내가 그분을 봐야 해? 내 인생도 남은 게 몇 년이나 되는데 영철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아내에게 까다로우셨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쌓인 게 고작 이것뿐일까요? 영철 씨는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를 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매우 엄격하셨지만 아내는 묵묵히 견디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도 어머니는 자꾸만 간섭하셨고 아내는 할 말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영철 씨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참아온 게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버려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주신 분입니다. 아무리 고집이셨던 분이라도, 아무리 완벽하지 못하신 분이라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영철 씨는 밤이 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됐고 어머니를 봐야 한다는 생각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간병은 어떻게 해? 영철 씨가 물었을 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가정간호사 쓰든지 요양원 보내든지 하면 되지. 그건 당신의 몫이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 순간 영철 씨의 마음 한구석이 부러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게도 딱딱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그 말의 의미였습니다. 영철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월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보험금을 쪼개서 몇 년을 더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간병사들은 친절했지만 영철 씨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철 씨를 보면 자식을 본 듯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내는 영철 씨를 더머니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따로 차렸습니다. 말도 줄였습니다. 가끔은 영철 씨의 친구들이 방문하면 아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철 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영철 씨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 당신이 어머니를 선택했으니까. 그 순간 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간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아내보다 어머니를 택했다는 아내의 마음속 판단이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느껴온 소외감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거였습니다. 영철 씨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철 씨는 몇 달 동안 아내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담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영철 씨는 형의 집으로 나갔습니다. 밤마다 혼자 자리에서 뒹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아내를 잃을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서 어떤 선택이 정답일까요? 반년 뒤 영철 씨는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정서적 괴롭힘과 부양 거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도 정해진 분배금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이미 잃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던 걸까요? 이혼 판결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철 씨는 여전히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없어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영철 씨는 덤마가 쓰러진 후로 많이 힘들어하더라 라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깨졌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금 영철 씨는 혼자입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아내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철 씨는 밥을 차려 먹기도 귀찮아서 자취방 같은 자신의 원룸에서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지만 걸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영철 씨는 자신이 틀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으면서 아내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내의 간병을 강요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 답을 지금도 영철 씨는 찾고 있습니다. 몇 달 뒤 영철 씨는 시장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2초의 시선 접촉.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행복한지 후회하는지 영철 씨는 영영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철아, 미영이는 어때? 어머니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영철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철 씨는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가족 모두가 상처받는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영철 씨의 서랍 속에는 아내와의 사진들이 들어있는 낡은 앨범이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자식들을 안고 있는 사진,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 40년을 함께한 흔적들입니다. 영철 씨는 가끔 그 사진들을 펼쳤다가 접었습니다. 그 속에는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혹시 영철 씨가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 현명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혹은 아내의 마음을 더 일찍 알았다면 뭔가라도 달라졌을까요? 이제 그 모든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철 씨는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지금도 영철 씨의 손 위에는 40년의 결혼 증명서가 놓여 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글씨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결혼 자체가 점점 더 현실 같지 않아지는 것처럼요. 혹은 그 모든 게 영철 씨의 상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통증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한편 아내 박미영 씨는 어떨까요? 그녀도 매일 밤 영철 씨의 선택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그 선택이 맞다고 믿으며 살아갈까요? 아내는 지금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 반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련일까요? 아니면 상처일까요? 지금 영철 씨와 아내는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 마주칠 수 있지만 마주쳐도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40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